안녕하십니까. 미국과 EU의 관세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박지석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다음 주에는 EU의 관세 정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관세 행정기관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미국의 관세 체계, 그 다음에 관세 정책 주요 사건,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사례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행정기관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국경보호청, 줄여서 CBP라고 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우리나라 관세청과 유사하며 수출 및 수입 승인, 관세 징수, 출입국 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무역위원회, 줄여서 ITC라고 합니다. 연방정부 기관으로 무역 정책을 지원하고 품목 분류를 관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과 관련된 조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또 국제무역관리청이 있는데요. 줄여서 ITA라고 하고 상무부 기관으로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억제하는 역할과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 관세율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관세 체계입니다. 미국 관세법은 연방법전 19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품목 코드는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품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량과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량세,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한 복합관세가 있습니다.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중에는 특혜관세와 비특혜관세가 있는데요. 특혜관세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국가의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물품에 GSP 일반 특혜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비특혜관세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정상 무역관계에 있는 국가의 물품에 적용하게 됩니다. 단 북한하고 쿠바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무역구제 조치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역구제란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가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상계 관세와 반덤핑 관세, 또 세이프 가드가 있습니다. 먼저 상계 관세는 수출국에서 자국의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대미 수출 가격이 낮아질 경우 부과하게 되는 특별 관세를 말합니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 물품이 적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부과하는 특별 관세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 또는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관세정책 주요 사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30년에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있습니다. 세계적 대공황 하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때 평균 수입 관세율이 59%에 달할 정도로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심화되었고, 또 이는 대공황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는 1993년에 세관현대화법 제정입니다. 이로 인해 통관 절차가 전산화되었고, 공개된 정보에 따라 수입자가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세관과 수입자 간에 책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수출입 물류 보안 인증 제도인 CTPAT를 시행하면서 수출 기업의 법규 준수도를 심사 인증함으로써 안전과 보안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프타를 재협상하고자 했고, 또 한미 FTA도 재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어서 교역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TPP에 탈퇴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WTO 탈퇴 법안도 제출하였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3가지 법을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역확대법 232조입니다. 수입 물품이 미국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경우에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후에 실제 적용이 2건에 불과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부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역법 201조입니다.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 시 국제수지 흑자국에 15%의 관세 부과와 수입량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무역법 301조가 있습니다.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공정 무역 발생 시 적용하게 되며 관세 및 쿼터, 보복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확대법 제232조 관련 철강과 알루미늄에 쿼터 및 관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2017년 4월에 미국 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3월에 철강은 25%, 알루미늄은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미 협상을 하게 되었고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추가 관세는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간 평균 수입량 대비 70%의 커터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커터제는 적용받지 않았지만 10%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무역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입니다. 2018년 1월에 대형 가정용 세탁기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배경은 삼성과 LG의 미국 내 세탁기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탁기 120만 대 기준으로 3년에 걸쳐 커터 내 20%, 18%, 16%, 커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45%, 40%나 되는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도 있었습니다. 태양광 제품에 대해 4년에 걸쳐서 30%, 25%, 20%, 1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응해 나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 다자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이프가드는 덤핑이나 상계 관세 조치하고 다르게 개별 기업이 미국 국내법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WTO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다른 피해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해야 협상력이 커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미 FTA 협상을 통해서 양자적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조치는 한미 FTA 정신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수출국가 다변화로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